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실제 사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에서 주방 봉사하다가 화상을 입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어떻게 화상을 입었고 또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또 어떻게 백 박사를 만나서 사건을 처리하게 됐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봉사하다가 수저 소독기에 화상을 입은 실제 사례입니다.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 보험. 이 사건은 2017년도 5월달에 발생했고요. 송파구 교회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해자가 주방 청소를 하던 중 수저 소독기에 밀려 내려오면서 배수구에 밖에 걸려가지고 넘어져 피해자 좌측 상안부, 좌측 족부에 2도 화상. 근데 2도 화상 이상이 있던 것 같은데, 2도 화상을 입었던 사고입니다. 이게 이제 주방 소독기입니다. 이게 이제 바퀴가 이게 살짝 배수를 위해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고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흘러내려오면서 뜨거운 이 수저 화자통에 이제 그 수저통에 있었던 소독기에 있었던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던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이요. 이제 재밌는 것은 그 친구가 이제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근무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손해정이 있으면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던 건데 이 친구가 교회에 가서 교회 이제 당무 뭐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 기억하면 한 1년 6개월, 2년 가까이 도록 됐던 사건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교회는 이 피해자 교회 성도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에게 계속 치료비를 주고 있었고 약 1,000만 이상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한 2천만 원 줬던 것 같은데 제가 병원비를 주고 있었고 피해자는 교회다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다 보니까 별도의 어떤 뭐 보상금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오롯이 치료비만 보상받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주민아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혹시 가입한 보험으로 이런 건 처리 안 될까? 라고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상을 처리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고도 몰라서 청구 못한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단. 좌측 상안부 심재성 2도 화상, 족부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 초기 사진이긴 한데 이렇게 심했던 거고 나중에 이제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원래 살로 돌아오지 않고 이게 2년 좀 됐을 때 사진입니다. 근데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자, 다리도 그렇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고 조사했던 사진이고요. 치료는 22일 정도 입원했었고 통원 치료만 무려 111번. 특히나 이제 베스트한 병원이 화상 전문 병원이거든요. 병원에서 고가의 진료비를 내가면서 치료를 받았던 거죠. 이런 이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그 권사님이셨습니다. 직업 소득은 자영업자였고 세금 신고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고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소급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여서 통기소득으로 2019년도 275만 9천 원을 이렇게 평가했던 사고입니다. 과실은 교회 주방에서 이게 봉사하는 거잖아요. 봉사하다가 발생했고 노면 약간 경사가 있어서 수저 소독기의 중량 등의 원인으로 밀려서 발생했고 이분이 걷는 것도 아니고 밖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했어야 되는데 고정하지 못한 교회 측의 과실이 있는 것이고 수저 소독기의 높은 열로 인해서 이 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높은 열이 있는 위험한 그 수저 소독기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관리 책임 이런 책임을 통해서 안전사고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서 교회는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고 민법 뭐 안전비리 의무에 따라서 그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따른 민법 제 390조나 391조 또 불법 행위 책임 750조 756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다가 책임을 묻겠다는 건 아니고 교회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이걸 청구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교회가 책임이 있어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이 교회에서 발생한 책임 비율을 80% 그리고 피해자 과실 20%를 산정을 했습니다. 순수한 어떤 피해자의 안전비리 의무 책임이 있지만 그 이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은 보험사 입증에 주장한 것은 이분이 봉사한 것도 받고 별도의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다만 이분이 이쪽 주방봉사의 총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 봉사하다 보면 직급이 있잖아요. 주방봉사의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관리자로서의 지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물어서 책임을 비율을 더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 비율은 최종 저는 20% 한정했지만 보험회사는 40%를 이렇게 주장해서 협의를 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후유장애는요, 좌측 상안부 심재성에 대해서는 맥브라이에 대해서는 추상장애가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12급 13항에 따라서 15% 외모의 추상에 남은 자로 규정을 해서 15% 영구장애를 평가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다리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장애등급 14급 4항 장애율 5급 5% 평가를 했던 사건입니다. 동일하게 또 영구장애죠. 위자료는요, 이렇게 장애가 심할 때에는 장애율에 따라서 그 사망 위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위자료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요즘은 법관이 그 상해 정도를 따라서 위자료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다른 판례를 보더라도 한 2천만 원 정도 평가를 하기에 제가 2천만 원 평가를 했습니다. 그 2천만 원 평가했던 근거는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1년도 사건인데요. 이 당시에 14주의 치료를 받고 경비골 분쇄골절됐던 사건이었는데, 이때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평가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2015년도에 두개골 골절, 경문과 출혈, 또 척추 골절됐던 사건이 있어서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평가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또 2018년도에도 위자료 2,500만 원으로 이 버킷에서 추락했던 사고에 있어서 와이어가 끊어졌네요. 2,500만 원 평가했던 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한 상해를 입었을 때는 위자료가 적어도 1,500에서 2,50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2천만 원으로 평가를 했고요. 기왕치료비가 워낙 많아요. 뭐 리스트를 정리하다 보니까 114개 이제 칸이 나오는데, 전체 공단 부담금이 5,600만 원, 본인 부담금이 523만 원, 또 비급 항목이 있잖아요. 이제 피부과 치료다 보니까, 화상 치료다 보니까 비급 항목이 많아서 전체 한 1,500만 원 정도 치료비를 지급했던 사건이 있죠. 이 1,500을 교회는 또 우리 성도고 봉사다 그랬기 때문에 미안하니까 교회 재정으로 치료비를 줬던 거고요. 피해자는 치료비만 받으면 됐지, 뭐 내가 더 요구하는 건 내 교인으로서 그럼 또 예의가 아닌가지 해서 또 서로가 이렇게 미안해서 더 청구도 못했던 사건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걸 알면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할까봐 남편에게도 숨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접하게 돼서 제가 이제 보험에 접수를 해서 조사하게 되고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향후 치료비는 성형비용을 다 계산하니까요, 5,990만 원 정도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간병비, 직접 간병인은 쓰진 않았지만 그 가족이 와서 이제 간병을 했기 때문에, 딸이 이제 간병을 했기 때문에 간병비를 판단컨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진단을 받고 실제 입원 기간 동안에 간병인 그 외에 친족 간병인을 인정하여 21일 정도 인정했다. 통원 일수는 빼더라도 입원 기간에 따라서 일일 간병비에 대해서 이렇게 275만 9천 원, 22일 평가했던 사건입니다. 친족 간병비는 우리 법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배우자나 근친자의 개월을 받은 경우에도 간병비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포함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간병비도 인정하고 있고요. 또 부모나 배우자가 간병했을 때에도 친족 간병비 인정한 판례, 대법원 판례에 있고, 친족 간병비도 실제 내가 돈을 지급하고 간병하지 않았어도 가족이 간병했다면 친족 간병비도 지급하는 게 법원 입장에서 통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평가한 금액은 1억 3,200만 원, 위자료 2,000, 일시수입 3,400,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다 해서 1억 3,200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794일, 그럼 뭐 2년이 넘었네요.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또 계산해야 됩니다. 이자를 연 5%에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만 1,400이 나오네요. 그래서 고액 사건은 이자가 많아서 보험회사도 빨리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연이자까지 해서 1억 4,670만 정도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1억 정도 보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장애율하고 향후치료비에서 다툼 여지가 있어서 과실 빼고 해서 한 1억 정도 상당히 보상을 받았는데,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교회에다가 부담 주기 싫어서 치료비만 근근히 받아왔던 거고요. 매월 이제 치료비를 청구해서. 교회에서는 이런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험이 이럴 때 사용하는지를 모르고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재정으로 계속 치료비를 지급했던 사건이었죠.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로 부임하고 당무회의하다가 이런 사건을 보고
제가 이런 일 하는 줄 알고 연락이 온 거죠. 주민아, 이런 사건이 있는데 가능하느냐? 라고 해서 증권을 살펴본 거고, 보험증권을 살펴보고 조사해서 이렇게 청구를 해서 1억 원 상당의 보상을 받게 된 거죠. 피해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게 돼서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사건이고요. 교회는 그동안 들었던 재정도 환수하고 또 더 그 재정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대로 보험을 활용했던 사건입니다.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 어떻습니까? 몇 번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좀 아시겠죠? 여러분들 본인이나 가족들 또 주변에 그런 사건 사고 있을 때 그냥 묻히지 마시고 잘 입증하고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의 피해를 잘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또 그 보전받고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 시리즈로 좀 더 다양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